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은 사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루 권장량의 물을 빼놓지 않고 실천하고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동안 물 먹어야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자주 깜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책상 위에 늘 물을 올려놓고 촬영을 하는데요. 업무할 때도 또 외출을 할 때도 대형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섭취량을 꼭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건강에 있어서 물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환우님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물은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속에는 10만 킬로가 넘는 각종 혈관들이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혈액인데요. 이 혈액의 대부분은 바로 물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속의 혈관을 통해서 수많은 세포에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세포의 영양 공급이 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환우님들 치병 과정에서 식단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좋은 음식의 영양분이 잘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은 영양분을 조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물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배출의 역할인데요. 영양소가 체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몸속의 독소 또한 구석구석 퍼지게 되는데 물을 마시게 되면 체액의 순환이 잘 되고 또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니까 노폐물과 또 독소 배출도 해서 전체적으로 면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치유뿐 아니라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고 계신다면 이 물이라는 것이 몸속의 영양분 공급과 또 독소 배출에 중요한 만큼 항암제와 방사선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 중에도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또 영양제도 잘 챙겨 먹는데 잘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물을 잘 섭취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전에 해독작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우님들은 좋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바로 배변이 원활해야 한다는 거죠. 이 물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변비인데요. 이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실제 한 조사에서는 방광암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예방 효과가 커지고 또 대장암도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생 위험이 4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물이라고 한다면 액체 상태의 대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물 마시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잖아요. 대학생 때는 이온 음료,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커피, 점심에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정작 순수한 물을 마시는 횟수는 정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온 음료, 커피와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마실수록 체내의 소중한 수분을 빼내는 역효과를 내게 되고요. 마시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1.5배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런 액체류를 마시면 탈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환우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또 탈수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자연 치유든 병행 치유든 이 치유를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오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 마시기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인 것 같은 게 저도 이렇게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게 된 거는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먹어야 돼서 좀 힘들었는데 물을 자주 마시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가 느끼니까 지금은 이렇게 물을 끼고 다니잖아요. 네, 습관이 되어버려서 전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주시는 게 좋은데 맹물 마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는 그 레몬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농도는 진하지 않게 매우 옅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또 나짜닷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상황버섯 균사채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평상시에 피로감이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버섯을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간 수치, 간 기능을 잘 체크하시면서 드셔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시중에 암 환자가 먹어야 하는 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죠. 저는 어떤 물을 드세요라고 권해드리기보단 피해야 하는 물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피해야 하는 물은 수돗물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돗물에 있는 중금속, 발암물질,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걸러진 정수된 물을 반드시 드셔야 한다라는 점. 물론 시중에 또 미네랄 워터, 알칼리수 등등 좋은 물이라고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움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만 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치유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어떤 물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섭취 적정량의 물은요, 키와 몸무게를 더해서 나누기 100을 하시면 적당한 물의 섭취량이 나오니까 이 공식을 따져보시면서 적절하게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나는 물 먹는 게 평상시에 자꾸 깜빡깜빡해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핸드폰 보시면은 그 어플에 물 마시기 어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알람도 해주는 좋은 기능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70%를 차지하는 물입니다. 우리 몸 반 이상의 물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 물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간과하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영상 끝나면 꼭 물 한 잔 드셔주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 잘 들이셔서 건강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